예,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박용화 교수입니다. 앞발표 좀 쉬시는 시간이 필요하시는 것 같은데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승철 교수님께서 10분 일찍 끝내셔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또 질의응답해서 5분 늦게 시작해서 저도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40분 동안 이렇게 뭐 자세한 수식 이런 거 봐가면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고요. 개념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느낌을 좀 갖는 그런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연구했던 그 경험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싶고요. 오늘 제목은 인공지능을 소리로 보다인데 저는 조금 관심 있는 게 그 로봇에 적용을 좀 해보자,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자, 로봇을 적용을 하려면 이게 마이크를 여러 개 다는 상황이면 안 좋고,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 그럼 사람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귀가 2개고 신통방통하게 귀 2개 가지고 360도를 다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능력인데, 저희 대단한 능력을 기계에다 구현하겠다. 이게 저희 이제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인간 이게 피지올로지컬 어쿠스틱이라고 하죠. 인간이 어떻게 음을 느끼고 처리하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해서 이제 인간에게 이제 뇌가 또 마지막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까지 걸쳐서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중간중간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채팅으로 한번 피드백 주실래요? 잘 들리고 계신지? 제가 수업 시간에 꼭 한 번씩 하는 건데 피드백이 없으면은 잘 안 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글씨도 안 보이네. 잘 들리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제 소개 겸 랩 소개해드리면, 저는 휴먼 머신 인터랙션 랩, 이 랩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계를 다 사람처럼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센싱 기술, 센싱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중에 제가 아는 게 이제 진동음향 아닙니까? 우리가 기계공학과의 진동음향 쪽인데, 진동음향의 여러 도메인 논리지 플러스 AR을 이용해서 주변을 인식하고 뭐 하는 그 센서 인식 기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제가 진동공학을 좀 시리어스하게 깊이 있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도 이제 진동을 이용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영문제죠. 영문제를 좀 학문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고요. 그걸 이용한 여러 복잡한 구조물의 해석, 고장 진단, 굉장히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쿠스틱 레코니션, 그래서 음향 신호를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고요. 음향 신호를 이용한 인식. 세 번째가 이제 역시 여기도 이제 인간 쪽인데, 진동 음향을 이제 인체에다가 넣었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서 헬스 센서죠. 그래서 제가 요새는 혈압 센서에 꽂혀가지고, 여기 연세대학교 이제 왔는데 연대 동문이신 차기철 회장님, 인바디 회장님이랑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D 매주먼트, 여기 이제 센서인데요. 진동 신호를 비접촉식으로 재고 라이다까지 만들 수 있는, 제가 삼성전자 있을 때 하던 기술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쿠스틱 레코니션인데요.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렇죠? 저게 뭔 소리인지 알죠, 사람이. 그 다음에 로컬리제이션, 이게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야 되고, 그걸 응용해서 산업에 응용한 여러 이벤트, 폴트 디텍션, 이런 연구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박사과정 학생들, 이렇게 음향인식 쪽에는 지금 5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소스 로컬리제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벤트 하고 있고, 역시 사운드 앤 바이브레이션 펀더멘탈 논리지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피지올로지컬 어쿠스틱스,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천천히 풀어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피지올로지컬 어쿠스틱, 신경음향이죠. 신경음향이 되게 로봇에 적용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솔루션은 인체 어딘가 지금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너 이어 모델링,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헤드 릴레이티드 펑션, 트랜스퍼 펑션, 그 HRTF라고 알려져 있죠. 제가 이거를 새로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알맞게 이것 좀 공개해드리고, 이걸 이용한 사운드, 3D 사운드 오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바이노럴 소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바이노럴 사운드 이벤트 로컬리제이션 디텍션인데, 사람이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귀로.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알고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게 서로 이게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면 더 잘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직을 따서 제가 인공지능 지금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걸 응용한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 로봇에 응용한 거, 그 다음에 기침 인식 카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4번도 있는데, 여기 시간이 남으면 제가 진동 신호를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최근에 개발해서 고장 진단에 좀 잘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4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라블럼 데피니션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 속에 인공지능이 다 하나씩 다 들어있죠. 음성인식기 다 있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쓰는 사람. 역시 손 안 드시는. 아무도 손 안 드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도 안 쓰죠? 진짜로 안 써요. 이게 왜 안 씁니까? 이게 다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질문 계속 내려가고. 조용한 데서밖에 안 돼요. 조금이라도 떠들거나 다른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바로 해보면 되거든요. 전철 안에서 안 되고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칵테일 파티 프라블럼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그림 재밌는 그림인데 1933년 이제 금주령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짝짝꿍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들리죠. 다 들려요. 여러분 다 들려요. 사람은 다 들어요. 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중에 앞사람 목소리만 딱 따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지금 못 하거든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고, 결국은 로컬리제이션을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시끄러운 이게 막 이 잡음이 막 겐세이가 있을 때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제가 기계과라서 이게 단골 많이 쳐가지고 이런데요. 막 들어올 때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좀 어설프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인체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프로치는 공간 음향을 뭐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빔포밍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DOA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피지올로지컬 어쿠스틱을 참조를 해야 되겠죠. 인간의 귀는 이걸 어떻게 필터링을 하는지를 제가 풀리 이게 외부에서부터 중위 내이 거쳐서 청신경 거치는 모델을 다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처리 단계죠. 우리가 이걸로 치면은 어널리즈를 해보면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환경 음향에 강건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어프로치고요. 귓바퀴, 웨이도, 고막, 청속을 쭉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쭉 있죠. 아마 제 커서 보이시죠? 예. 달팽이가 내서 청신경, 대뇌, 마지막에 AR 이렇게 모델을 하고 있고요. 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진 모델들입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잘 알려진 피지올로지컬 어쿠스틱의 필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들이 사실은 이제 오디오 하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데 많이는 안 쓰고 있어요. 많이는 안 쓰고. 아직까지 제 생각은 이게 니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안 써진 것 같고요. 의사들 내지는 이렇게 좀 보청기 하시는 분들, 거기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모델이 있어야지 보청기를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로봇이나 뭐 이렇게 음향 인식에 써보겠다 본격적으로 달려드는 그룹은 아직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DTU에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인텐스하게 이런 필터들을 가져다가 뭐가 유용한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리어에서 이렇게 기구학적으로 이렇게 지렛대 효과가 있어서 필터가 나오죠. 쉽게 말 이게 다 디지털 필터로 정의가 됩니다. 디지털 G 트랜스폼으로 정의가 되죠. 이와 같이. 그래서 필터 모델, 필터 레스판스 다 알려져 있고요. 세컨드 모드 모델, 그 다음에 바실라 멤브레인 연구가 많이 돼 있죠. 여기는 인공와우 개발을 하고 또 특별히 연구하시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 플러스 이제 출력이 일렉트리컬하게 나오는 구조죠. 이게 이제
패러렐 그 프리퀀시 어널라이저 리얼타임 잘 빼먹었네. 리얼타임 패러렐 프리퀀시 어널라이저죠. 하드와이어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FFT가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패러렐하게 출력이 나옵니다. 지금 그걸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필터 뱅크라고 하는데 다 이 필터 뱅크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일 스펙트로그램 저기 음성 인식에서 쓰고 있죠.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프리퀀시 밴드들이. 그다음에 인너 헤어셀 모델이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기 기계가 전자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신경인데요. 이게 이제 뉴럴넷이죠. 역치가 있고 해서 특정한 저항 이상이 돼야지 나오는 그 구조들을 다 이렇게 모델이 돼 있고요. 이걸 받아서 뒤에 이제 메디알 수프리어 온라이브라는 게 있는데요. 기관의 그 연결, 커넥티비티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서 DOA를 하드와이어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 귀에 신호가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호가 일치되는 지점이 이게 DOA 오른쪽으로 기울었냐 왼쪽으로 기울었냐에 따라서 이 일치되는 지점이 오른쪽 왼쪽으로 변경됩니다. 그러겠죠? 엇갈려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로 크로싱하는 부분을 신경이 읽어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읽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크로싱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이 이제 응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날로그는 읽기 어려운데 플러스 안에서 마이너스로 탁 변경되는 지점은 되게 간건하거든요. 노이즈가 들어와도 그 부분은 간건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DOA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이제 뭐 뒤에도 나오지만 DOA를 이렇게 제로 크로싱을 이용해서 해보니까 잘 됩니다. 그 노이즈가 많은 데서도. 그래서 로봇에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좀 이렇게 어이구 되게 민감한데, 뒤에는 이제 각각의 필터들인데요. 이게 아마 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복잡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실라 멤브레인 가장 중요한 구조가 이게 필터 뱅크 구조가 돼 있어서, 보시면 이제 귀 바깥쪽에 가까운 데는 저주파, 깊이 들어갈수록 고주파, 깊이 들어갈수록 저주파죠. 저주파가 침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그 감지되는 영역이 분할되기 때문에 리얼타임 패러렐 프로세싱이 가능한 하드와이어드 FFT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필터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너 헤어셀,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역치 모델, 이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첫 번째 적용한 게 벌써 한 4년쯤 전이고 소음진흥학회 발표했는데요. 로봇에다가 이렇게 귀 2개짜리 이렇게 마이크로폰, 사실 이렇게 2개를 썼습니다. 해서 로컬리제이션 하는 거를 이게 앞전에서 보셨던 피지올로지컬 필터를 적용해서 했더니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노이즈를 깔았을 때도 노이즈가 점점 이쪽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죠. 이쪽 좌측이 이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빌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빨간색 이 모델들이 제로 크로싱 모델들이 잘 나오고 ITD도 잘 검출되더라. 뭐 이런 좀 효과를 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좀 더 연구를 익스펜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게 귀만 봤는데 이 사람의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귀가 허공에 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를 타고서 이게 직접 되는 데는 그냥 귀로 들어오고 반대편은 머리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형상을 그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 산란되고 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별로 그 특징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가 그 HRTF 헤드 릴레이티드 트랜스 펑션에 담겨져 있는 거를 뇌가 학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를 알거든요. 그리고 귀의 모양도 중요하고요. 피나 트랜스 펑션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이게 좀 불충분한 게 다 많이 있더라고요. 측정 방법에서, 매트릭에서, 기타 등등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싹 다시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저희 실험 기기를 가져서 그 말씀이고요. 오른쪽 왼쪽이 트랜스 펑션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노빅 실험실에 이와 같은 설비를 갖춰서 이게 뭐 그렇게 비싸면 비싸고 그런데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요 셋업 하는데 해서 이게 이렇게 쭉 사람이 돌아가면서 HR 테이프를 다 측정하는 거를 했고, 요때 세세하게 측정한 중간
퀀터티들, 그 다음에 가진 방법 이런 것들을 디파인을 이 소스 로컬리제이션에 맞게 이게 이 주파수 밴드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듣는 가청 주파수를 정확하게 플랫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다 디자인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그림에 보시는 HRTF를 이제 얻었습니다. 보시면 음원의 위치가 바뀌면 스펙트로그램이 넌리니어하게 싹 바뀌는 게 보이죠. 귀가 두 개인데도 이게 엘리베이션과 그렇죠? 아지무트 아닙니까? 이게 변하면 3차원적으로 스펙트럼이 바뀌어요. 사람이 저걸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소스를 스펙트럴 로컬리제이션 Q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로. 이게 이제 AI로 들어갈 거죠. 예. 이렇게 뭐 자세하게 있지만 아마 발표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계 변수들 일렉트로 어쿠스틱 써서 프리퀀시 밴드 플랫하게 하고 넌 코절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타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는 코절하지 않은 데이터가 코절하지 않은 트랜스 펑션이 나와서 그거 다 보정하고 기타 등등 해서 지금 JSB 돼 있고요. 돼 있습니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들 거쳐서 그 좌우측에 이런 그 디렉티비티 정확하게 얻었고요. 주파수별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터오럴 타임 디퍼런스. 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게 머리를 타고서 두 귀의 차이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간차를 아는데 주파수 별로 그 같은 시간차래도 우리가 위상으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주파에서는 그 위상이 조금만 변해도 그 시간차가 길어지겠죠. 저주파 파장이 기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 저주파에서는 ITD가 워킹 하는데 고주파가 되면 ITD가 워킹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차 사람 귀에 정해진 거리에 대한 시간차인데요. 이게 이제 파수가 짧으니까 2파이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고주파에서. 그래서 2파이 앰비규티가 발생해요. 그래서 유일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kHz가 되게 중요한데 1.5kHz 이하의 그 소리는 ITD가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은 ITD가 안 된다. 사람한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D가 측정된 게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되겠고요. 1.4kHz 이하. 이걸 극복하기 위한 그 스페셜라이즈 Q가 ILD입니다. LD. 레벨 디퍼런스. 근데 고주파는 ITD는 안 되지만 ILD가 되거든요. 레벨이. 왜냐하면 직진성이 강하잖아요. 고주파는. 그래서 섀도우 이펙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가운데 그림 보시다시피 가려진 귀가 많이 이게 가려지면 음량이 뚝 떨어집니다. 고주파는. 그러니까 ILD랑 ITD를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ILD 디퍼런스를 좌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저희가 측정한 값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확보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럴 Q가 있는데 이제 이게 또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치랑 픽이 있는데요. 스펙트럼에 전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노치랑 픽이 이렇게 있죠. 요게 노치,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 노치드입니다. 노치가 우리가 진동공학에서 아는 엔티 레조넌스 아닙니까? 엔티 레조넌스는 모드 쉐입에 민감하죠. 공진주파수는 공진이기 때문에 저기 엔티 레조넌스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줘요. 그렇죠? 근데 이 노치는 모드 쉐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위치가 바뀌면 모드 쉐입이 바뀌잖아요. 그 위치별로. 그럼 이게 서메이션 된 게 노치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아주 이 스펙트럴 Q, 이게 로컬리제이션 Q로 아주 훌륭한 특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가 요 노치를 잘 느껴요. 노치. 이게 벨리 꺼진데. 노치가 이렇게 지금 잘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귓바퀴가 만들어줍니다. 귓바퀴의 모드 쉐입이. 그래서 사람별로 다 다른 귓바퀴일 거 아닙니까? 제 귓바퀴랑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기 뭐냐 하면 이제 메타버스 얘기까지 뒤에 나오는데 메타버스에 3차원 음향을 만들어서 이어폰으로 들으면 멀미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귀 음향이 아니라 딴 사람 귀 음향을 넣어준 거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듣던 음향이 아닌데 막 저쪽에 소리 난다. 영상은 저쪽에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저기가 나면 인사가 데 있는 거예요. 미스매치가 돼서 이제 그 멀미가 나죠. 멀미가 이제
우리가 신경계통의 미스매치가 이제 멀미의 원인이죠. 그건 이제 뒤에 또 해결하는 방법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가 있습니다. Q가 이렇게 잘 보이죠. 이것도 이제 다 이제 학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HR 이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거 저기 아카이브에 데이터 다 올려놨어요. 해서 퍼블릭에 제가 그냥 무상으로 릴리스 하니까요. 연구하실 분들 쓰시면 됩니다. 하고 비타 등등 여러 소스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뭘 하려면은 3D 사운드 소스 오그멘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이제 HRTF가 있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통해서 3D 사운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애기 울음소리를 360도 어디서 나오는 소리든지 다 내가 지금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소스는 아래쪽에 퍼블릭에 했고 여기 HRTF는 저희가 만드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 학습해 가지고 이제 이게 로컬리제이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특정한 시간에 있는 거를 여러 콤비네이션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스페이스를 잘 익스펜션 해주는 게 학습에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강건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오그멘트를 지금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마 모노 같은데 알람 소리를 이게 오른쪽 귀에서 나는 알람 소리고요. 나 한번 테스트 해보죠. 똑같네. 지금 똑같게 들리는데 여러분들 이어폰 들리면 오른쪽 왼쪽 심지어는 위아래 음향도 조금 달라요. 이거 이어폰 두고 들으면 조금 위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아래에서 아래쪽 음성도 있어요. 좀 달라요. 이게 사람 머리 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알람, 뭐 코프, 기침 소리, 크래쉬, 그릇 깨지는 소리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있는 거죠. 저희가 다 만들어 놨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공항 뭐 메트로 배경 소음별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해서 이제 바이셀드로 가는 겁니다. 해서 바이노럴 사운드 이벤트 로컬리제이션 앤 디텍션.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 이벤트, 그 다음에 DOA를 동시에 출력해주는 게 이 바이셀드죠. 근데 이 네트워크가 이제 인체랑 유사한 구조인데 입력 출력 관계가 디케이스 저희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IEEE에서 주관하는 그 사운드 이벤트 로컬리제이션 컴피티션인데요. 작년에 나가서 3등을 했는데 올해는 7등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걸 다 저희들 걸 다 카피를 해서 또 임프루브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바이셀드를 많이 지금 추구를 하고 있고 과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해서 지금 여러 그룹이 컴피티션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여기 이제 좀 내년에 또 좀 임프루브 된 걸로 나가보려고 하고요.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1.5kHz 이하는 ITD 써야 되고요. 1.5 이상은 RLD 써야 되고 5kHz 이상은 노치픽을 잘 써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피처를 만들어야 되고요. 신경음향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랩에서 많이 하는 건데 Vmap, Amap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음향들이 가만히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음성도 스테디 스테이트 아니고 스테디 스테이트 별로 없어요. 기계 구조물 회전체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게 많습니다. 특히 뭐 접시 깨지는 소리 그냥 소리 끝나고 말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피처 쓰시는 것보다 가속도라든지 속도를 구해서 쉽습니다.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구해서 쓰시면 훨씬 애큐러시 올라갑니다.
사람 신경도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변화를 감지하는 게 또 신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이런 걸 많이 넣으면 좋다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제 V맵, A맵 이렇게 해서 기침 이즈 카메라 넣어봤더니 에큐리시 한 5% 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멜 스펙트로그램, 뭐 V맵, ITD, ILD, 기타 등등해서 이게 이제 전체 그 피처들의 셋이 되겠고요. 이걸 다 이제 넣겠다는 겁니다. 다 넣어서 각각의 이제 잘하는 역할들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쭉 뭐 이렇게 쭉 보면 잘 그 물리적인 의미들을 충분히 잘 담아서 피처들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DOA를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 이성철 교수님 이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극좌표계를 쓸지 카티션을 쓸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계한테 좀 용이하게 해야겠죠. 그 룰은 이겁니다. 그래서 디스컨티뉴티가 없게 해야 됩니다.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는 장점은 각도가 이분한데 180에서 마이너스 180은 같은 거죠. 근데 360 차이 나잖아요, 숫자적으로. 기계는 거 모르거든요. 디스컨티뉴티를 어떻게 예방하면서 이분하게 나누냐, 그게 이제 이슈가 되겠고요. 카티션을 써도 카티션은 이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도를 이분하게 나누지 않죠.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좀 그 절충안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결론은 아직 내기 전 상태입니다. 손실함수도 이제 그 두 가지 아주 이질적인 출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SED와 로컬리제이션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웨이팅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다 이게 좀 튜닝의 이슈들이 좀 시리어스한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연구 중이고요. 결과는 나중에 이제 되면 소음진동학회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했고요. 제가 지금 갈 길이 먼데.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3차원 음향이 지금 듣고 있죠. 사람이 들으면서 막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남들이 들은 3차원 음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들어요. 막 멀미나고. 특히 영상이랑 같이 보잖아요. 눈 감고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이는 쪽에서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쪽에서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그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HRTF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꼭 넘어가야 될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저희 고병용 박사과정이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사용자의 귀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이제 DNA 학습에다가 인풋으로 넣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다행히도 귀 사진하고 HRTF하고 데이터셋이 있어요. 누군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학습을 쭉 해놓으면 여러분 귀를 찍으면 이제 제대로 된 HRTF를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로 하고요. 여기에 그 기존의 연구들이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RTF에는 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도 있죠. 숄더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간과하고 귀와 HRTF만 학습을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여러 가지 아까 신경음향을 저희 해놨기 때문에 필터를 통해서 보정을 하는 걸 넣어서 해보니 이렇게 이제 피나 노치 같은 것들이 기존의 방법 대비 훨씬 정확하게 피나 노치를 잘 쫓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봐서 지금 저널 서브미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제 음향 인식을 이제 이게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 인식이라든지 휴먼 케어 로봇, 그다음에 음향 기반 고장 진단 이쪽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신경음향학적인 것들 기타 등등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 이제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벤트들을 이제 디텍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제 CNN으로 하잖아요. 근데 영상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영상 인식은 이제 그 컨볼루션이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시프트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쫙 훑으면 피처만 뽑아 나온다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스펙트로그램을
그 CNN 커널 넣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예? 하게 되면 스펙트럼이랑 저 개 사진이랑 같을까요? 스펙트럼은 시프트 인베리언트가 아니에요. X축은 시간이란 물리 개념이 있고 Y축은 주파수란 물리 개념이 있어요. 아래랑 위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개는 뒤집으나 뭐하나 다 개잖아요. 이게 큰 그 놓치고 있는 점입니다. CNN 그냥 넣으면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생각하면서 넣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진동음향을 아는 사람인데 저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느끼잖아요. 즉각. 그래서 뭐냐면은 불일치한다. 그래서 주파수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게 좋다. 시간도.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로 저희는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게 이제 필터 오그멘트 내지는 이게 사운드 이벤트 인식하기 위해서 주파수 대역별로 다른 커널을 쓰는 어프로치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요. 저희가 이 얘기 한 지 2년이 됐는데 이래서 이제 DKS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 나왔거든 처음부터. 했더니 이게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DKS에서 다 필터 오그멘트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스를 준 거고요. 그래서 프리퀀시 다이나믹 콘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별로 다이나믹하게 콘볼루션 따로 하자. 로직은 이렇게 돼 있고요. 웨이팅을 줘가지고 웨이팅을 주파수별로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학습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입력에 따라 웨이팅이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파수에 적합한 그 커널들을 어댑티브하게 이제 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훨씬 잘 됩니다. 이거 넣으면은. 그래서 필터 오그먼트 다이나믹 콘볼루션 넣으면은 이렇게 0.4, 1.6 해서 많이 좋아집니다. 예.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이걸 응용해서 이제 텍스트 인디펜던트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에서 사람을 우리가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그냥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군지 특정인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자. 그래서 김성호 박사가 저희 이제 거진 다 이제 끝난 테시스인데요. 여기서도 착안을 한 게 그냥 CNN 집어넣으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목소리라는 게 다 타임 베링이거든요.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게 어댑티브 필터를 고안을 했어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그 커널을 만들어서, 그건 이제 입력 들어오는 이게 텍스트에 이제 그 디펜던트하게 커널을 씌우는 거죠. 훨씬 이게 잘 됩니다. 화자 인식이 잘 돼서 이렇게 경향이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커널의 이제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 중요한데, 이게 커널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발음에 따라서 커널이 막 변신하는 게 보여져요. 굉장히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커널이 됐다는 얘기죠. 자음이 들어오면 이런 커널 쓰고 모음이 들어오면 이런 커널 써라. 이렇게 되는 거를 중간에 어텐션 봐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게 가능한 이제 방법론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렇게 넣어서 에트리와 같이 노인들의 상황 인식하는데 이제 적용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누가 왔나요? 그래. 전화 왔어요. 어르신. 그래. 이게 너무 쉬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사실은. 근데 막 울리고 옆에 잡음 있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좀 봐주기 바랍니다. 기침한다고 하죠? 그래. 그래. 예, 페퍼 로봇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심었고요. 굉장히 가볍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누가 왔나요? 그래. 그래라고 해야지 로봇가 잘 됐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저는 좀 못마땅한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기침인식 카메라는 제가 여러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 말씀드리면 빔포밍을 사용을 했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 디텍션을 코프만 특별히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좀 옵티마이즈해서 썼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충격음에 강한 V맵, A맵을 추가했더니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향 인식을 충격음을 하려면은 한번 미분해서 넣어보십시오.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90%, 91% 이렇게 나왔고 빔포밍으로 했고요. SMI랑 같이 지금 했고요. SMI에 아까 보셨던 그 김양환 교수님 책, 최종호 교수님 또 공지하신 책, 그 기술을 그대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음향에 강건한 걸 얻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또 강건해집니다. 미분하면.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발표 자료에 참여했던 분들과 그다음에 이렇게 서포트됐던 기관들이고요. 뭐 다들 좀 재밌게 연구를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공식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5분만 시간 더 주시면 제가 또 어펜딕스가 있는데 계속 할까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최근에 바이브레이션 시그널 이미징이란 걸 좀 했고요. 제가 진동이 전공이기 때문에 진동 신호를 AI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잘 안 돼요. 진동이란 것, 그 신호라는 것도 포맷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물리 현상은 한 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냐? 타임, 앰플리튜드, 그거는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규칙일 뿐이죠. 데이터를. 이걸 다르게 나타내 보자.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특징을 잘 표현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뭐 아주 자연스러운 퀘스천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진동 신호를 좀 시각화, 이것도 이제 신호의 시각화죠. 해서 이제 우리가 시각에 또 강한 게 CNN 네트워크 아닙니까? 넣어줘서 고장 진단 해보자. 이런 것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니즈들은 제가 고장 진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고장 데이터 부족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은 모타의 고장이라도 용량이 바뀌면 인공지능은 또 학습을 다시 해야 돼요. 다른 놈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다시 학습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 학습하면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아예 신호에다가 그 패턴을 적절하게, 베어링 고장이면 베어링 고장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하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거기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일종의 리컬시브 플랫이라는 198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신호를 시각화하는 타임 신호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일하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각 신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이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주 제일 펀더멘탈하게 한 건데, 이제 신호에 두 개의 차이만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고 또 이 점들의 거리를 찍으면 이렇게 좀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 그림이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삼상 모타, 저희가 실제로 고장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UVW 삼상 전류 신호가 있죠. 노말, 어브노말 쭉 늘려가면서 보면 이게 시각화해서 보면 이게 찌그러지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근데 타임 신호를 보면 이게 긴가민가 해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CNN에다가 넣으면 잘 이제 인식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 이렇게 모터 이게 실험실에 있고요. 실제 고장을 내 가지고 이렇게 쭉 넣어보면 이와 같이 이제 고장에 따라서, 고장이 커짐에 따라서 패턴이 바뀌는 게 일단 보이고요. 아직 AI 안 들어갔어요. 이게 전처리만 한 거고요. 재미있는 건 1.5kW, 3kW 이렇게 용량이 바뀌어도 패턴이 비슷하게 나와요. 고장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를 들어 권선 고장이거든요. 권선 고장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이게 신호 처리가 잘 담아냈다는 거죠. 시각화를. 자, 그래서 지금 LS 전선이랑 모타 고장 진단 좀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쭉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쭉 이제 고장 갈 때까지 이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예. 여기 자료가 없어요. 제가 늦게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얘를 AI에다 CN에다가 이제 넣어봤고요. 넣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하게 되면 고장이 깔끔하게 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좌측은 잘 표현이 안 되죠. 고장에 따라서 어느 고장인지 잘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떨어지는데 컨트라스트가 아주 깊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동 이 패턴이 유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같은 이 베어링 고장에 대한 건데 좀 1, 2, 3, 4 그 패턴이 다른 베어링입니다. 고장을 좀 다르게 냈죠. 그럼 이제 이게 다르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펀드를 받아가지고 고장을 그냥 저기 학생들이 좀 수고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고장을 일부러 많이 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베어링 고장 특히. 해서 이거 지금 여기도 이제 기터브에다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모터 고장, 여러 이제 저기 컴프레서 고장, 기타 등등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퍼블릭에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동을 저희가 또 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만들어서 고장도 가상세계에서 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링 고장 같은 경우에 시각화를 하게 되면 우측에 보는 것처럼 고장이 진행됨에 따라 명확하게 이게 다이어그램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게 고장 수명 예측이라든지 뭐 이쪽도 하고 있고요. 0%에서 100%까지 그 이제 런 투 페일리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들인데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주제인데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진동을 눈으로 보자는 거죠. 이게 오늘 주제가 소리를 눈으로 보는 진동을 눈으로 보자입니다. 그래서 모션 앰플리피케이션 기술을 여기가 이제 이게 이 모터 여기 볼트를 살짝 풀었어요. 이게 노멀한 영상이고요. 그 진동을 증폭시켜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떨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동이 눈으로 보이는 거죠. 예. 모션 앰플리피케이션 기술인데요. 이건 정상 영상, 얘는 증폭 영상. 계단이 뭐 엄청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자 그런 거죠. 여기다 학습까지 곁들이면 더 잘 디텍트 하겠죠. 그래서 로터도 이렇게 모션 앰플리피케이션 했더니 여기가 이게 떨리는 게 보이죠. 언밸런스가.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끄집어내자. 이런 기술이고 이게 왜 그런지 엄청 궁금하죠. 질문이 막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게 웨이블렛 트랜스폼 써서 페이스 시프트 하는 뭐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에서 많이 쓰던 기술인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진동에 좀 응용할 수 있도록 버틀넥을 몇 개를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필터 이게 그렇죠? 이게 필터 뱅크로 해서 이게 그렇죠? 그 레벨별로 쭉 나누죠. 웨이블렛으로. 그 다음에 그 페이스를 증폭을 해줍니다. 페이스를. 자, 이게 어떤 파수가 있으면 페이즈를 바꿨다는 게 좌우로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더 많이 이동해주고 다시 인버스 퓨리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웨이블렛을 한 다음에 페이스를 증폭하고 다시 인버스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제 이런 기술이고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단점이 여기도 이제 2파이 앰비규티 단점이 있죠. 2파이 넘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거를 이재덕 군이 이제 해서 박사학위를 할 건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이게 기존에 움직이는 건데 기존의 방법 가운데는 좀 떨리죠. 근데 프로포즈드 하는 거는 여한이 잘 증폭해서 노이즈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센서도 가속도계도 쓰지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AI에다 넣어주면 바로 이제 고장이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 진짜 끝입니다. 예.